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강원 영동 지역의 두 곳에서 각각 건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를 선언했는데요. 이 말은 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릉 안인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화력 발전소는 무려 2080메가와트급 초대형 발전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슈앤 토크, 오늘은 이재안 강릉시 의회 의원과 함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릉 한인 화력발전소 5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화력발전소인지 먼저 자세한 소개부터 부탁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인 화력발전소는 1040메가와트급 두 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5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내 최대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1040메가와트짜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 한 기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 지역에 만들어질 화력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 두 개와 같은 그런 규모의 발전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형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시공사는 뭐 여러 가지 불법 공사, 부실 공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곳에서 발전되는 전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단 1와트의 전기도 쓰여지지 않고 전량 수도권으로 전송된다는 것. 이 부분들이 과연 이것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발전소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 수도권으로만 송출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 그렇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본다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경우는 이제 퇴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큰 발전소를 영동 지역에 지금 두 개나 만들고 있습니다. 삼척과 강릉 지역에서.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국제적 환경을 본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데 모든 인류들은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 많은 국가들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것 대신 아예 폐기를 하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이렇게 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6월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줄이겠다고 했고,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 거대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든 동기는 2011년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전력 수요가 일어났죠. 결국은 블랙아웃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한전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정부에서는 예비 전력률 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비 전력률을 15%에서 22%까지 아주 엄청나게 크게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력 수요를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가장 값싼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정부안이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제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됐고 4년 뒤부터 이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국책 사업인데 그럼 그때 국가 공공재산 예산이 투입돼야지 왜 민자가 또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자, 많은 공사 비용이 지역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돈이 돌고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유치할 때 당시에 가장 크게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고용 창출, 세수 중대,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였는데 실은 이제 우리와 같은 규모의 발전소를 실제로 가서 고용의 환경들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의 업무들은 이제 오토매틱화돼 있고 네. 그리고 이 직종이 실은 상당히 고급 기술을 또 필요로 한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실제로 기도했던 것보다는 고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약 한 500명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의 고용의 환경에 크게 개선하는 부분들은 미미하다라고 네.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세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조금만 짧게 부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세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역 자원 시설세가 결국은 우리 지역에 가장 이제 크게 밀접한 영향을 미칠 네. 텐데 지역 자원 시설세도 결국은 발전량에 의해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 네. 2040년이면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25% 정도로 진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통한 세수 확충 이것도 네,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네.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청정 환경이죠. 네, 네. 결국 그렇다면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활성화시켜야지 네. 미세먼지인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미래 이익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기 검사를 한 결과 추락 등 2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네. 64건의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네. 실은 또 이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죠. 네. 건설 과정에서 항만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항만공사 과정에서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오탁 방지막입니다. 네. 그런데 사업자는 한 번도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오탁 방지막을 제대로 시설해서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네.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 네. 와 있다. 이렇게 네.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더 심각한 것은 이 해상공사 주변 4km의 해변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에는 2,400년 이상 된 하시동 사구가 있는데 이 사구도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네, 네. 이런 환경에 아주 큰 그 문제를 지금 그래서 강릉시의회에서는 특위 구석을 추진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환경단체에서는 공사 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넘었는데요. 그러면 매몰 비용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마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가 결정을 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은 시대에도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부분들인데 지금이라도 매몰 비용을 부담을 해서라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이 미래 이익에 더 맞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조 원 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매몰 비용이 오히려 더 싸게 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